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오지우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업종 커버하시나요, 연구원님? 저는 소비재 산업 보고 있는데 이제 음식료, 화장품, 의류 세 가지 소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늘상 사는 그 소비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의류 OEM주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화장품주, 미국, 일본, 아세안에서 한류 바람, 인디 브랜드 성장 질주 주목할까? 네, 오늘 좀 제목이 길지만 수출이 이제 중국 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주목도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화장품주의 투자 심리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시면 여러분 상한가를 1분기 실적 시즌에 기록했었던 종목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 발표하고 상한가 기록했고요. 실적 발표하기 딱 전날에 주가 대비했을 때 주가가 2배 갔습니다, 이미. 예. 맞습니다. 이런 시세를 생각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한가 기록하고 꾸준하게 추가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 이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하반기 이 화장품주가 실적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업종 전망해 주시죠. 네, 확실히 최근에 화장품 쪽 투심이 살아났다는 것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또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앞으로 계속 수주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도 주가가 좋은 상황이고요.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 뭐 토니모리라던가 AVCNC, CNC 인터내셔널, VT 코스메틱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마녀공장이라는 이제 브랜드 기업도 상장을 하자마자 따상을 기록을 했는데 이 또한 이제 시장에서 중소형 브랜드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고 또 수요가 높은지를 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업종 전망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엔데믹이 찾아왔고 좀 리오프닝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늘면서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 전방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이제 ODM들 좀 실적 개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브랜드사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사들, 뭐 아이패밀리 SC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좀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패밀리 SC, CNC 인터내셔널 이런 쪽은 뭐 색조 쪽 등등 해서 관심을 가졌었던 중소형 사이고요. 또 신규 상장 최근에 몇 달, 뭐 한 1년 네, 전에 했던 기업도 들어있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또 ODM사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주목해 주셨는데요. 이 화장품주 실적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에서 수출 실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본 내에서는 4번째 한류가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뭐 음악, 드라마뿐만 아니라 K-뷰티가 선풍적인 인기라고 합니다. 여러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했었지만 연말 연초에 일본 화장품 최대 수입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화장품 수입 국가 가운데서 프랑스, 캐나다와 함께 우리나라까지 화장품 수입 탑3 국가라고 합니다. 선진국 내에서 K-화장품 인기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모멘텀 이어질까요? 네, 저는 이제 일본과 미국에서의 모멘텀은 지금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 일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브랜드사들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래 전통적으로 화장품 강국이기는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2021년부터는 한국이 탑1 국가로 지금 등극을 했고요. K-뷰티가 침투한 곳은 이제 중저가 색조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국 화장품이 이제 품질도 좋고 뭐 디자인도 되게 예쁜데 가격이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뿌띠프라, 이제 적은 가격이라는 뜻인데요. 그 트렌드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한국 중소형 화장품사들이 되게 잘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업으로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로맨, 클리오,
라던가 밀크터치, 이제 VT 코스메틱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좀 기초에 강한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이제 한국 다음으로 많은 매출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가장 두드러지는 게 그 아이패밀리 SC의 로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1분기에 이제 시세이도 다음에 처음으로 로손 편의점 12,000개 점포에 입점을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이제 가격대가 이제 한국 CJ 올리브영에서 사는 것과 비슷한데 이제 크기는 더 작기 때문에 단가도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보다는 비싸게 파는 건데도 일본에서는 싸게 느껴지는 그 로맨이라는 브랜드. 색조로 워낙 유명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색조를 정말 잘 뽑기로 유명했었고, 이 브랜드가 바로 말씀해주신 아이패밀리 SC라는 브랜드, 탤런트 최시라 씨 남편분 네, 맞아요. 하시는 네. 화장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그 기초 화장품으로 가성비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 한국에서도 유명한 제품이 일본에서도 똑같이 잘 되더라고요. 네, 저만 해도 뭐 아침에 바르고 나왔습니다. 저도 갖고 있더라고요. 예, 화장품, 로션 같은 거 저희 아이들도 주기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순하고 가성비가 있는 제품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또 네. 우리나라가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데 이것도 시작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미국도 여전히 이제 모멘텀 시작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일본은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미국은 ODM사들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지금 16년도에 한국 점유율이 한 6%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13, 14%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년 점유율이 좀 확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3등이고 이제 4, 5위가 이탈리아랑 중국이라는 거를 고려했을 때 이 수출에는 이제 ODM 물량이 좀 많이 잡혔겠구나라고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1분기 때는 역대 분기 기준으로 최대의 수출액을 경신을 하면서 지금 미국 분위기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사들도 사실 좀 잘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조선미녀라는 브랜드예요. 이거 우리나라 거 맞나요? 네, 이제 한국 건데요.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잖아요. 아마존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미국에서 되게 잘 팔리고 있어서 네. 매출액도 많이 오르고 있고. 저는 이제 중국 네네. 건지 의심했어요. 아, 한국 거고요. 네. 이를 이제 판매를, 유통을 해주는 업체가 이제 실리콘투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제 화장품 기업이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지만은 관련해서 같이 좀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또 클리오도 이제 아마존에 과거부터 입점을 해서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그 타겟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미국의 네. 타겟의 온라인에는 이미 입점을 했고 오프라인 점포에도 입점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브랜드사들도 좀 미국에서 잘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녀 공장의 침투력도 참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지난해 특히 큰 타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아세안 향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중국의 부진을 아세안에서 만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장 모멘텀 있을까요? 아세안 시장 말씀 주신 대로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화장품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한 6개국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좀 가장 저희가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이제 베트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6개국 합산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아세안형 화장품 수출이 1999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과 재작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 커지는 수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부진을 완전히 만회하기까지는 이제 시장 사이즈 자체가 이제 중국은 글로벌 2등이고 전체 시장의 18%를 장악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만회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인구수가 정말 많고요. 평균 연령도 30대로 너무 어리고 소득 수준과 도시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수가 많다는 게 베트남도 이제 올해 1억 명을 돌파를 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기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아세안에서의 인기가 K-팝 아니면 K-컬처 자체랑 좀 상응을 해서 간다는 점인데요.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젊은 층들이 이제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닮고 싶어 하고 뭔가 브랜드 제품을 쓸 때도 로열티를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K-뷰티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 여력이 너무 많은, 뭉치면 강해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5년 당시에 화장품주 랠리가 있었는데 그때 별그대라는 드라마가 대히트를 하면서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도 흥행을 하고 그때 발랐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해외 브랜드 립스틱도 많이 그때 바르시기도 하셨지만 뭐 이런 것들로 굉장한 유행을 타고 이제 중국 여자분들도 화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세안 여자분들의 화장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세안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요 국가 가운데서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인기 많은 국가는 어디라고 보실까요? 베트남이 이제 가장 수출액 기준으로 높고요. 베트남 시장 내에서 저희의 점유율을 봐도 지금 계속 1등을 놓치지 않고 거의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라면도 정말 좋아한다던데. 네, 맞아요. 아주 아세안 국가들이 예. 좋은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또 다른 국가는 아세안 쪽 어떤 쪽? 이제 아까 말씀드린 6개국 정도인데 네. 이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태국 같은 경우는 또 리사가 워낙 또 국민 네, 맞습니다. 스타여서 당연히 담고 싶겠죠. 자, 국내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인디 브랜드들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데 이 인디 브랜드라고 해서 무시할 게 못 되는 게 굉장히 확고한 정체성을 띠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또 소비자들에게 MZ세대에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비건이라든지 클린 뷰티, 슬로우 에이징, 코스메슈티컬, 이너뷰티 등등 뭐 이러한 인디 브랜드들 굉장히 성장을 크게 보이고 있고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는 브랜드들 눈에 띄는데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인디 브랜드가 지금 역시 한국에서 지금 가장 손꼽히는 메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특히 한국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소비자, 생산자, 공급자 이게 다 지금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 측면에서는 저희가 취향이 되게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네. 유튜브 들어가서 다들 이제 알고리즘 다른 영상 뜨듯이 이런 세분화되는 취향에 따라서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샀다면 최근에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더라도 뭐 되게 예쁘거나 아니면 기능이 좋거나 이제 가격이 합리적이거나 뭔가 소구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비건이라던가 이너뷰티 같은 이런 정체성 가지고 마케팅을 하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산자 측면에서는 ODM의 역량인데요.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탑2 ODM이 이제 글로벌로 봐서도 탑2 수준에 있어요. 네. 바로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인데요. 네. 이들이 품질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가 이제 브랜드 하나 런칭하고 싶다고 하면은 1,000개, 2,000개 정도의 수량도 이제 생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앵커님도 언제든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연구원님 먼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네네.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네. 화장품 직접 만드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많이 팔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다 ODM 때문에 전 가능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ODM과 쉽게 브랜드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었고, 브랜드 론칭의 허들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디 브랜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공급자 측면인데요. 네. 우선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저희가 온라인 쇼핑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매장 없이도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온라인 전용 브랜드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CJ 올리브영 역할이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인큐베이팅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좀 신진 브랜드들, 잘 될 만한 것들을 골라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깔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리브영 매장 수가 지금 전국에 스타벅스만큼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진 브랜드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큰 돈 들이지 않고 올리브영으로 이제 판로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맨이라던가 이제 넘버즈인, 어뮤즈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올리브영이랑 같이 지금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작년에 연매출 100억 원 넘어선 브랜드 네. 개수가 전년 대비 38% 증가했는데요. 이게 1년 만에 100억 원 달성한 브랜드가 21개였고요. 그 중에 19개가 이제 중소기업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인디 브랜드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100억 원 브랜드 수를 또 작년 대비 30% 이상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도 인디 브랜드 전망은 되게 좋게 보입니다. 네, 올리브영이 인디 브랜드 효과를 많이 봤네요. 맞습니다. 예. 동반 성장하고 있는 그림이죠. 아쉬운 게 CJ 그룹 전체적으로는 상황이 또 그리 좋진 않아서 네. 그게 아쉬운데 올리브영 진짜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디 브랜드, 이 화장품 브랜드 가운데 인디 브랜드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메가 트렌드가 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소형주와 다르게 또 대형주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너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주주분들께서 인디 브랜드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고민 되실 것 같고, 워낙 기존에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볼까요? 부진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반등할 수 있나요? 우선은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대형주들 실적 자체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 장세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ODM,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벌써 이제 또 프리뷰 시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미팅도 해보고 소통도 해보면은 2분기까지는 이제 여전히 지금 중국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회복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좋아지는 모습은 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기저도 낮고 중국 시장이 어쨌든 회복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실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ODM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쭉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면세점들이 따이공 송객 수수료율을 낮춘 것도 대형 화장품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줬을까요? 네, 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네. 구조적인 문제라서요. 이런 대형 화장품 브랜드사들은 이제 대형 따이고들한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아무래도 네, 그들의 숫자 자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은 좀 좋아질 수 있어도 외형이 줄어드는 거는 대형사 두 개 모두 좀 동일하게 좀 추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지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좀 분명히 보여져서 이제 까놓고 봤을 때 이익률은 더 좋아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시장에서 좀 더 주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네요. 하반기 내에 대형 화장품주들의 주가 움직임도 바닥을 완전히 확인할지 탈피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전체적인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리스크 요인은 앞서 좀 몇 개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제 네. 중국이 리스크이자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장도 워낙 크고 이제 대기업들한테는 이제 거의 중국이라고 봐도 무방한 면세까지 합치면은 이제 기여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시장인데요. 지금 문제가 리오프닝 이후에 생각보다 경기 회복되는 속도가 좀 시장 기대보다는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부터 사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6월이 끝나간다는 게 좀 아쉽고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정학적인 문제도 좀 있는데 이제 과거에 사드 사태가 터졌을 때 기억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한한령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이제 뭐 회담을 한다던가 아니면 갈등 상황이 생길 조짐이 있다던가 하면은 이제 주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일수록 더 크게 주가는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호주와 이유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 최선호주는 이제 한국 콜마이고요. 네. 이유 설명드리면 전 대형주 중에서 이제 ODM이 접근하기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방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수주가 마구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인디 브랜드 트렌드가 글로벌 트렌드라 말씀드렸는데 이를 대응하기 용이한 것이 바로 이제 ODM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6.18이라고 중국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후랑 설화수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성과가 좋았던 이제 프루야라는 기업을 생산하던 ODM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일본 시장도 되게 좋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좋다고 말씀드린 로맨이나 뭐 티르티르 밀크터치 이런 브랜드들 생산하는 ODM도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ODM이 대응하기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 콜마가 더 좋게 보여지는 이유는 이제 바로 선 제품인데요. 저희가 리오프닝 하면 이제 색조 화장품이 늘어나는 것도 맞지만은 이제 야외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선 관련 제품들, 선스틱, 선크림 이런 것들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관련해서 지금 한국콜마가 1분기 기준으로 점유율 70%라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와 고객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한국 법인이 굉장히 좋고 중국도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자회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중국의 무석법인 그리고 캐나다 콜마 그리고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제 연우라는 용기 기업까지 올해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리레이팅 요소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참고로 1분기 화장품주 투자 심리 개선에 큰 역할을 한 코스메카 코리아도 OEM, ODM주고요. 연구원님은 탑픽으로 한국 콜마 주목하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OEM, ODM 쪽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기타 또 다른 주목할 화장품주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콜마랑 비슷하게 이제 코스맥스라는 기업도 역시나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브랜드사도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아이패밀리 SC를 저는 소형주 중에서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 앞서 네. 말씀드린 로맨을 운영하는 브랜드사이고요. 이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손꼽히게 인기 있는 인디 브랜드지만 일본 시장에서 한국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색조가 강한 만큼 올해는 이 아이패밀리 SC가 더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매 분기마다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1분기에는 말씀드린 로손 편의점 입점이 있었고요. 2분기에는 20대 타겟으로 새로운 브랜드 누즈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요. 지금 3분기 7월 1일에는 최근에 산리오라고 되게 유명한 캐릭터가 있는데 네. 그 캐릭터랑 이제 콜라보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출액에 아마 도움이 크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마케팅 비용 추가 없이 지금 SKU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기업이라서 올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뭐 초등학생, 여자아이 조카나 뭐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산리오 항상 크리스마스 때나 어린이날 때 계속 사실 거예요. 다들 아실 것 같고. 화장품주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주여서요. 연구원님께 하반기 전망과 하반기의 투자 전략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제 인디 브랜드 트렌드가 너무 핫하기 때문에 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ODM으로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선진국 시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선진국 시장에서 잘하는 중소형주들 모멘텀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관련 종목들 매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한국콜마,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아이패밀리 SC 이 정도로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K-뷰티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산업이에요. 이제 올리브영 가보시면 너무 좋고 이제 가격대도 좋은 그런 브랜드들이 많은데 이런 좋아하는 인디 브랜드 있으시다면은 이제 뒤에 뒤집어서 이제 누가 만든 건지 ODM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요소들 있다고 보실까요? 네, 밸류에이션도 지금 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저평가라고 보세요? 네, 보는데요. 우선 ODM에서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린 이제 한국콜마 코스맥스 봤을 때 지금 한 13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3등인 인터코스라는 이탈리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올라갈 여지는 저는 충분하다고, 업사이드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1분기 실적 시즌의 실적주로 주목을 받고 투자 심리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그 안에 인디 브랜드의 고성장이 있었다는 점 확인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지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